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매일신문 전 정치부장 이상곤 부장 모시고 흐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좀 반항했습니다. 넥타이 안 맸습니다. 반항하지 마세요. 지금 반항하는 사람 또 있습니다. 독자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반항하는 사람 또 있습니다. 있어요? 네. 지금 보궐선거 이후에 바로 제주도 강원도 내려가신다 하던 김종인 위원장 국민의힘은 아사리판 정당라고 하면서 금태섭 전 의원하고 이제 조만간 만나서 제3지대에서 제3정당 만들겠다는 소식이 슬슬 흘러나오는 가운데 또 바로 그 아사리판이라고 내리찍었던 국민의힘의 대표로는 초선이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네네. 근데 초선이라고 꼭 그 직전에 초선들이 네. 이제 김종인 제추대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네. 아마 매일경제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네네. 또 이제 영국의 총리 했던 토니 블레어하고 저희들 잘 알지 않습니까? 네. 옛날에 강재섭 대표 토니강 강재섭 그 당시 강삼재 그래서 40대 토니 네. 강 불렀죠. 네. 토니 블레어하고 네. 또 캐머런 총리를 네네. 또 모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대요. 근데 토니 블레어나 캐머런 전 영국 총리가 초선이었어요? 아니죠. 토니 블레어만 해도 83년도에 국회의원 하원 처음 돼서 예. 3선 때 노동당 당수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는 41살인데 노동당 최연소였어요. 네네네. 근데 그 와중에 초선, 재선, 3선 할 때는 영국에는 야당의 예비 내각이라는 게 있대요. 섀도우 캐비넷이라고. 섀도우 캐비넷이라고 이제 직권을 대입해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거기에서 법무장관, 내무장관, 노동장관 많은 걸 거쳤어요. 예. 그러면서 쭉 성공 가도를 달리다가 토니 블레어 같은 경우는 41세에 노동당 당수가 되죠. 캐머런은요? 캐머런은 43세. 네. 예. 캐머런 같은 경우는 이제 43세에 영국 총리가 되는데 네네. 총리가 43세가 영국에서는 아마 최연소 총리인 것 같아요. 미국에도 43세에 대통령 된 사람이 있습니다. 예. 바로 존 F. 케네디. 우리나라에도 43세에 대통령 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박정희. 예. 자, 어쨌든 보면은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서 초선들을 단순 비교하신다고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초선들이 개혁이다, 쇄신이다, 본인이 이렇게 좀 지켜봤던 모양이죠. 네네. 본인이 지켜봐가지고 이제 국민의힘 초선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가 싶은 모양인데. 있어요. 있습니까? 네. 그런 말씀을 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니까 이미 김종인 박사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해 그 당시 서울시장 후보로서 경제 전문가 윤희숙을 딱 찍었습니다. 예. 윤희숙 알다시피 초선 아닙니까? 저는 임차인입니다 해서 유명세를 탔고. 근데 문제는 윤희숙 초선도 마찬가지고 지금 아마 김종인 박사 머릿속에 김웅 이른바 검사 내전 김웅 전 검사, 김웅 의원 이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 윤희숙, 김웅 뒤엔 유승민이 있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8일에 4.7 보궐선거 결과가 8일날 이제 최종적으로 나고 이제 전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국민의힘 힘으로 당선된 게 아니다. 그러니 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될 시점에 초선들이 준비가 됐는 듯이 해서 지역정당 되면 안 된다. 특정 지역정당은 안 된다. 또 젊은이들이 싫어하는 정당이 되면 안 된다고 해서 당대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난 이후에 바로 유승민 그 성명을 이제 김웅 의원이라든지 수도권 의원들이 이제 주축이 돼서 했으니까 지난번 총선 때 수도권에 유승민계 의원들이 많이 공천이 됐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대거 이제 낙선을 하는 바람에 유승민계가 쪼그러들어서 그렇지. 지금 그 중에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 살아남았다고 해봐야 서울에서 결국은 강남 아니면 서초 아니면 송파인데. 용산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 잠깐 권영세 4선 의원은 이번에 당권에 도전합니다. 예. 그렇게 이제 유승민계가 뒤에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그 지금 아까 보면 특정 지역 정당이라는데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깨놓고 이야기한 건 대구 경북하고 경남당 대구 경북이 아니라 TK당이라는 TK에서 이명박 솔직히 말해서 뭐 영남이라고 하지만 정확히도 압축해서 얘기하면 TK입니다. TK입니다. 사실 보면 현재 이 당, 이 국민의힘 이 당의 뿌리라는 것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물론 그 사이 김영삼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위에 이명박, 박근혜 모두 다 TK잖아요. 그러니까 TK니까 문제는 유승민이 어디예요? 유승민도 TK죠. 근데 아니 유승민이 사주한 것으로 보이는데 유승민이 사주한 것으로 보이는 그 젊은 초선 의원들이 물색 없이 영남 정당 안 된다면 무슨 얘기야 지금? 아무래도 본인이 바깥에 있으니까 네네. 또 본인이 또 이제 대선 후보를 선언을 했고 네. 지금 대선을 향해 가지고 또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본인이 이제 영남 출신이니까 네. 아무래도 영남권에서 당 대표를 맡게 되면은 또 대표 대선 후보 모두 뭐 영남권에서 하는 거 아니냐나 이런 부담이 좀 작용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그 분석이 많대요. 아니 그 애청자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 민주당 공의할 거 없이 1년 내지 1년 반 전에 당직을 맡아서는 대선 후에 출마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 유승민은 아마 당 대표로는 자기가 뭐 흔한 얘기 좀 쥐고 놀기 편한 뭐 수도권 초선 뭐 김웅이라든지 윤희숙은 서울대 경제학과 직계 후배고 KD의 직계 후배입니다. 뭐 그런 사람들 은근히 원하는 것 같은데 원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그런 또 부분에 왜 지난번에 홍문표 의원이 그 얘기했죠. 김종인 박사가 하도 좀 목리를 부리니까 더 이상 좀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보면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거기 덧적 없다. 내가 그 당으로 다시 돌아갈 일은 없다. 그 당은 아사리판이다. 그러면서 왜 또 뭐 초선이 또 당대표 되면 좋겠다라고 이거는 망하라 그러는 거예요. 흥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이 자꾸 왔다 갔다 해요. 네. 금주중으로 오늘 그 금태섭 의원이 밝힌 거지만 금주중으로 금태섭 의원을 만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고 나서 이야기 나오는 게 이제 제3지대에서 윤석열 총장도 국민의힘 갈 일 없으니 네. 금태섭 의원하고 이제 제3지대에서 정당을 만들겠다라는 것 같은데 네네. 본인은 이번 그 4.7 보궐선거 와중에 네. 조직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세력이 없는 제3지대는 성공할 가망성이 없다고 해서 본인 스스로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럴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럴 때는 저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여하튼 좀 오락가락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얘기하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앞서도 굉장히 정확한 지적하셨습니다. 뭐냐니까 그 당시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갖다 1차 겨냥했고 또 윤석열을 갖다 이른바 좀 꼬시는 유인하는 측면에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에서는 제3지대 이른바 중도 정당은 그걸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 성공할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또 본인은 또 정작 금태섭과 만나서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니고 안철수도 또 아니래요. 안철수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일종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윤석열을 갖다가 옹립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그때 달라요 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자가당착입니다. 그리고 조금 거칠게 얘기하면 뭔지 아시죠? 노망입니다. 망령입니다. 치매입니다. 왜? 내가 어제 아래 그것도 몇 년 전에 한 얘기도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한 얘기를 갖다가 마치 손바닥 뒤집으면 국민들이 어떤 믿음을 갖겠습니까? 근데 저분한테 네.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우호적이고 그다음에 초선들 입에서 주로 김종인 재추대론이 나와요. 네네. 그러니까 포스트 김종인 이후에 다른 다선 중진 의원이라고 하면 전부 또 영남권 의원이고 네. 또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해도 조금 불안하고 이러니까 김종인이 나름대로는 이번 4.7 선거를 보니까 괜찮더라 라고 해서 지금 김종인 재추대론을 초선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초선이 당대표가 되면 본인이 나중에 제3지대에 있다가 국민의힘으로 오든,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본인의 의도대로 잘 움직이만 준다면, 네. 국민의힘도 본인 의사가 통할 수 있는 아주 초선들이 당대표가 되고 나면, 네. 자기가 요리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네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저분이 나름대로 본인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의도,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국민의힘을 그렇게 본인 의도로만 자꾸 몰아간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될 것이며,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대선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앞으로 국민의힘이라 부르지 맙시다. 왜냐니까 지금 아까도 사실 이번 4.7 보궐선거는 국민 띄고 힘, 국민의 의지, 국민의 분노를 이긴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을 붙이든 당 이름을 붙이든 다 붙입니다. 넉자를. 네. 예. 그런데 이제 보면 그래요. 국민의힘 초선. 근데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당대표로. 초선들 빼고. 초선들 빼고는 뭐 5선들은 대부분 다 거론되는데 서병수만 이제 어제 부출마 선언했죠. 부출마 선언했으니까 빠진 거죠. 지금 3명이 남네요. 주호영, 정진석, 조경태, 그렇죠. 5선 의원 3명이죠. 또 사선의 홍문표, 권영세. 예. 그리고는 뭐 나머지 3선들은 주로 이제 원내대표 쪽으로 방향을 튼 것 같고. 나경원 전 의원도 보면 좀 당대표에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은 뭐 선거 때마다 자주 나오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이제 보면 솔직히 우리 이상건 부장 이제 다시 이 순간은 옛날 매일신문 정치부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십시다. 이번에 그러면 과연 중진 다선이 맞는 게 맞아요? 아니면은 초선이 맞는 게 맞아요? 여하튼 지금 같은 국민의힘 정당 구도는 네. 어차피 옛날같이 어떤 특정 보수에 의해서 계파별로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그런 형태의 정당 구조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전부 이제 제각각 중진은 중진들대로 네네. 각자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네. 초선은 초선들대로 각자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 네. 여하튼 각자가 자기네들의 경쟁력을 갖고 이 전당대회가 열리면은 한번 경쟁을 하면서 스스로 또 당원들의 심판도 한번 받아보고 말이죠. 네네. 본인들 경쟁력도 한번 키우고 스스로 이런 경쟁적인 전당대회가 열리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근데 현재는 보면은 저 국민의힘의 지금 이른바 집단 지도 체제입니다만은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가 아니라 이중적이에요. 그러니까 당 대표는 대표들을 뽑고 최고위원은 최고위원들을 뽑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초선들이 주장하는 것은 주로 보면은 이게 이제 순수 집단 지도 체제가 많죠. 그러니까 순수 집단 지도 체제예요. 예. 그러면 이제 쭉 뽑아서 1등한 사람이 대표 최고위원을 하는 거고 대표가 아니라 대표가 대표 최고위원 할가 땅입니다. 대표 최고위원을 하는 거 나머지 최고위원 즉 n분의 1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초선들은 그걸 참 원하는 겁니다. 예. 제가 사실 좀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 분노하고 있냐니까 지금 국민의힘 초선들 지난 1년 동안 뭐 했습니까? 내가 솔직히 말해서 지금 국민의힘도 원래 보면 좀 비례대표로 된 한 20명 가까운 사람들하고 합친 거 아니에요. 그 존재감 있는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갑자기 이번에 국민들의 분노로 4.7 보궐선거에서 서울, 부산 압승을 거두고 나니까 이 자들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날 마치 준비했다는 듯이 나온 것 같아요. 딱 하는 순간 첫째 얌체다. 이야 흔한 얘기 이렇게 얌통말이 없는 사람들 이런 천하의 진짜 얌통말이 없는 놈들 내가 진짜 놈들이라는 표현 쓸게요. 이런 연놈들 제대로 존재감 있는 거 별로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톡 튀어나와서 진짜 얌체 같은 짓 하고 또 하나는 나는 민주당에서 전라도 호남 욕하는 꼴을 못 봤습니다. 근데 왜 이 당은 자기의 가장 든든한 우군이자 버팀목인 영남을 왜 이렇게 욕을 해요? 그러니까 이 중도층을 흡수하면서 자꾸 이 사람들이 따라가는 게 저쪽 친문이라든지 아니면 민주당에서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국민의힘을 영남 꼰대당이라든지 기득권 정당이라든지 부자 정당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들을 초선이라는 사람들이 그대로 답습을 한단 말이에요. 네. 이런 부분들은 진짜 셀프 저격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당을 스스로 욕을 하고 욕보이는 거는 스스로 경쟁력을 깎아먹는 일이고 국민의힘을
그 스스로 내부에서 붕괴시키는 일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갖고 이제 그 유명한 조지 레이코프인가요? 보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상대방이 걸어오는 플레임에 말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코끼리는 원래 공화당, 미국 공화당의 상징 아니에요? 네. 그 미국 공화당에서 민주당이 뭔가 계속 그 이제 미국의 민주당은 우리 지금 진보 정당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프레임을 걸면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거기에 휘말리는 거예요. 민주당 사람들이. 그래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하는 뭐 그런 그 유명한 책을 썼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앞서 제가 드렸던 질문에 끝내 답을 안 하고 둘이 뭉수리하게. 그러니까 우리 이상돈 부장도 정치인 다 됐습니다. 옛날 기자 때 같으면 제가 중진이 하는 게 맞습니까? 초선이 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으면은 답을 딱 떨어지게 가 아니면 나로 해줬어야 돼요. 근데 둘이 뭉수리하게 다로 대답했잖아요. 가나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중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건 노마 지지라고 있죠. 네. 늙은 말의 지혜라는 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초선 여러분, 쉬운 6명인가 51명인가 초선 여러분, 여러분이 김종인을 갖다 그렇게 애걸복걸 기다리는 게 왜입니까? 김종인이 비례대표 5선, 그것도 이당저당 거치면서 5선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마지지. 나름대로 그것이 어쨌든 늙은 말에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시간이 굉장히 길다. 앞으로 대선까지 2년이 남았다 그러면은 이거는 뭔가 그동안 환골탈퇴하는 모습을 갖다가 보이면서 그런 가운데 그 사람이 다시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당 대표는 정확히 관리형 대표입니다. 그렇죠. 이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 후보에 나갈 수도 없고 나가서도 안 되는, 뭐 법률적으로 못 나가게 돼 있으니까 결국 엄정하고 공정하게 대선을 관리하면서 외연을 넓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지금 여러 초선 여러분들 같이 그야말로 백화제방 백가제명의 와고락을 떠드는 사람들, 때로는 누를 줄 아는 지혜와 경륜이 있는 그런 사람이 단기간입니다. 지금 기껏해봐야 올 7월 8월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올 11월 8일 이전에 대통령 후보가 뽑히면 그때부터 대통령 후보가 사실상 당대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뽑히는 당대표는 정확히 5개월짜리 대표예요. 그런 사람은 단기적으로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혜롭고 용기 있고 경륜과 경험이 풍부한 중진 다선이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대답하는데 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번 기회에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뽑고 이럴 때 본인들도 여하튼 제가 이야기했듯이 셀프 저격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이시지 말고 진짜 본인들이 경쟁력과 본인들의 인물 또 캐머런 같은 사람들 정말 덧보잡이었는데 말이죠. 그 전당대회에서 명연설을 합니다. 명연설을 해서 스타가 되고 나중에 당수가 되고 그랬던 사람이 이제 영국의 총리가 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랬으니 이런 기회에 이번에 여러분들도 아니 이제 이 기회를 이용해서 이제 토니 블레어가 되고 데이비드 캐메론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그 얘기는 갑자기 오바마가 생각나네요. 오바마도 초선 의원 때 일리노이주 초선 의원 때 그 명연설 하잖아요. 그걸로 뭐 대통령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괜히 갔다가 떼거지를 뭉쳐다니면서 괜히 쓸데없이 보면 유승민, 김종인 이런 사람들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정치 생명만 짧아집니다. 그래, 감사합니다.